ITN FM.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클라리넷, 플룻 여러 가지 악기가 각각 연주하는 음이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첼리스트에서 멋진 지휘자로 변신한 장한나 씨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개인을 오케스트라의 악기라고 생각한다면요. 여기저기서 불협 화음이 생길 때는 누군가 잘못된 박자와 음정으로 연주하고 있거나 악보나 악기 배정에 혹시 불만을 가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역시 지휘자의 몫이죠. 우리 사회 곳곳에 목소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내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난처해하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담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 또는 일본 정부 이렇게 하면서 난처해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내놓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음입니다. 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네. 오늘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들어오셨는데 네. 예, 한숨 푹푹 쉬는 것. 사실 어제 세제 개편안 놓고 많은 봉급 생활자들이 한숨을 더 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사실 봉급 생활자들의 봉급은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흔히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예. 네,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좀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상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불만이 많다 이런 것을 벌써 이제 감지하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네요. 예, 경제수석이 직접 나선 거죠.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도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증세는 아니라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찌됐든 세금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돈이 나가는 점.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용어 규정을 청와대가 먼저 하는 거네요. 네, 이제 네. 어떻게 그거 프레임을 잡느냐인데요. 예. 일단 13월에 월급이라는 소득공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봉급 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느냐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나저나 미국의 그 유명한 언어학자죠.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방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서 공격하는 것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더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조원동 수석이 근로자들을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이 메시지만 국민들 뇌리에 깊이 남긴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예, 조원돈 수석이 또 표현을 왜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또 이런 표현도 좀 그렇고 네.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뭐 세금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예, 의견들이 많지 재논란을 않습니까? 낳고 있죠. 예. 네. 정치권이 가장 골치 아프죠. 아무래도 당장은 선거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네,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뭐 조금 뒤에 한 10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세금 인상 문제는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오늘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 그리고 셀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별 그리고 가구별 특성에 따라서 분석해서 한꺼번에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비난의 수위는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김한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요. 전세 폭탄, 물가 폭탄, 세금 폭탄, 이른바 3대 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때려잡자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뭔가 거리를 좀 더 찾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맞죠.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을 이야기 내놔갖고 네. 특히 또 내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대중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365가 증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년 전에 있었던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민생이라는 대의명분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국조가 정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촛불 연대를 계획하는 것은 국조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요. 민주주의 회복에 나선 국민민주당과 이에 역행하는 집권 세력이 한판 대결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내일 대중집회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의 긴장이 다시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와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하루 종일 공식 일정을 비웠다고 합니다. 여야 대표가 요구한 2자 혹은 3자 회담에 대해서 다시 공을 넘겨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14일 예정된 개성공단 협상 그리고 8.15 메시지 등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황우여 대표도 3자 회담을 재차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높습니다. 오늘 역시 답을 듣지 못한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서는 야당 대표와 양자회담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국민들은 야당 대표 때와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달라진 이런 원칙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듣고요. 이번에는 4대강 문제 한번 더 짚어보죠. 이명박 정부가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댐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예, 어떻게 이런 게 좀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환경부에서 계속 그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4대강 사업의 보가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진 녹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다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데 이어서요. 오늘은 환경부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요. MB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인력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도 댐 방류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녹조를 사람의 손으로 걷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녹조 현상은 심해지는 양상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요? 일단은 녹조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진단해서 처방하겠다. 이게 방침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4대강 사업의 조사와 평가 과정에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녹조를 일부러 억제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녹조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응급제로 억제하거나 보에 가둬진 물을 푸는 것은 원인 처방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대책은 없는 거네요. 일단 아직은 없는 거죠. 냅두고 네. 원인 규명을 하겠다. 네. 네. 이번에는 SK 문제 짚어보죠. 최태원 SK 회장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 이분이 이제 체포됐는데
법정 밖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획 입국설, 기획 체포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원웅 전 SK 해군 고문의 체포를 둘러싸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 당시 김 씨는 최태원 SK 부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죠. 최재원 SK 부회장과 같이 차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재원 부회장은 이날 김 씨를 만나서 재판에 나와 진실을 밝혀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SK 측은 SK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그 김 씨를 입국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기획 입국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SK 측은 부회장이 같이 있었는데 기획을 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면서 오히려 논란을 불씨시키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어떤 입장이죠? 검찰은 정반대죠.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SK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나름대로 논리,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증빙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1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네, 까칠한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2년을 훌쩍 넘긴 세계 특허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죠.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싸움인데 싸움을 넘어서 전쟁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사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3차전 판결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과 애플사 양사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웃게 될지 삼성과 애플 양사 특허전의 내용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인 수의 정동준 대표 변리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준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삼성과 애플 양사 간의 특허 전쟁이 어느덧 이렇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길게 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혹시나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기와 같이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길게 이어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맞서서 잘 방어를 해온 탓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대등한 싸움을 계속 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삼성과 애플 이렇게 보면 삼성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선전 어떤 면에서 선전이 가능한 거죠? 일단은 삼성이 그 표준 특허라는 그 좀 막강한 그런 특허군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그런 특허군이 일단은 뭐 선전을 이끈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좀 더 설득력을 얻는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그 애플의 그 UI 특허군과, 그리고 이제 디자인 특허군을 상당히 잘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특허가 생각보다 좀 힘을 못 쓰는 대신에, 그런 애플의 특허군을 잘 방어를 해온 것이 이제 선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표준 특허, 좀 더 구체적으로 뭐죠, 이것이요? 표준 특허라는 게 이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이런 표준 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인데요. 이런 표준 규격이 이제 스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펙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이런 기기 사이에 호환 같은 게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호환을 위해서 이제 스펙을 만들고 이제 그 스펙에 따라서 이제 이런 특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특허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란드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프란드가 fair, rational, and non-discriminatory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소정의 로열티만 내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비차별적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특허가 이제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일반 특허와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부에서 비난하는 그런 여론을 감수하고 ITC라고 하죠.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무역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죠.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하라는 권고안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특허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ITC의 최종 판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네. 이 삼성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아닌데 이제 내일 내일 연기가 안 된다면 내일 또 판결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아무래도 좀 자국 기업 보호라는 그런 인식이 언론에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C가 내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그런 비판 여론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ITC라는 게 이제 수익금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특허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공익에 부합한지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원과는 약간 공익이라는 측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이와 같은 면 때문에 이제 ITC가 어느 방향으로 이런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어느 방향으로 좀 설정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내일 ITC의 결정, 예. 양사 간의 이런 특허 전쟁과 관련한 절차상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또 이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좀 거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삼성이 큰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2달 전에 그 ITC의 수익 금지 결정이 이번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삼성으로서 좀 아무래도 좀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내일 결정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또 진다면 당분간 애플이 계속 이제 협상보다는 이제 계속 싸움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고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결정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테고요. 만약에 삼성이 내일 안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2달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줄 것인지 아니면 상생의 의미로 양쪽에 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쪽 다 이제 그만 싸우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동준 변리사께서는 내일 ITC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요. 아무래도 예비 판정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가 좀 있었는데, 일반적인 통계치로 볼 때는 그런 예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이번에 좀 이 거부권 때문에 여론이 워낙 지금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ITC가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좀 결정을 좀 연기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일 또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예. 연기하면은 그 연기하는 기간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대중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며칠쯤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통 이제 날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짜가 되면 또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연기가 2번, 3번 이어지는 또 꽤 있었죠. 네. 내일 어찌됐든지 간에 연기 또는 만약에 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60일 내로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 표준 특허 프렌드요.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번에는 2달 후에 만약 내일 삼성이 진 다음에 2달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지 여부는 이제 프란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며칠 전에 거부권 나온 것이 이제 그 삼성 특허에 프란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권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반대로 2달 후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제 애플의 특허군에 기해서 이제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에는 지금 현재 ITC에 계류되어 있는 특허가 프란드에 걸리는 그런 특허가 없기 때문에요. 표준 특허가 없기 때문에 2달 후에 그 거부권은 이제 표준 특허랑은 약간 다른 그런 이슈입니다. 이런 특허 전쟁과 관련한 소송 싸움에서도 미국의 특수한 그런 재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심원들도 관여합니까? ITC랑은 이번에 배심원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 8월쯤에 삼성전자가 이제 10억 불 배상을 받았던 그 판결이 이제 루시고 판사가 했던 그 배심원 판결인데요. 이번에 ITC는 배심원 판결이랑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만약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패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면은 삼성에 직접 미치는 피해가 큽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 금지를 삼성전자가 당하면 뭐 이렇게 좋을 건 없겠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이제 다 구기종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실적도 이제 그다지 피해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이제 팽팽한 기세 싸움에서 이번에 거부권에다가 또 내일 또 패한다면 기세가 조금 애플 쪽으로 좀 기운다 이런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사가 이렇게 싸우면은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좀 화해하자,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 양사의 이 대규모 특허전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작년 9월부터 이런 특허 분쟁 합의가 뭐 있었다고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작년 9월부터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고 애플은 뭐 약간 소극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거부권 행사 때문에 애플로서는 조금 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협상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이제 그만 싸우고 싶을 텐데 애플로서 이제 이번에 거부권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싸움을 좀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네.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삼성의 표준 특허와 자신들의 그런, 뭐,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적인 그런 특허들을, 맞바꾸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이렇게 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사실 뭐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 뭐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뭐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특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서는 미국의 결정이 영향을 줍니까?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법원들은 다 고유의 그런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IT 결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법원의 판결들이 각국 법원에서의 충분히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예.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네네. 삼성과 애플 내일 또 ITC의 결정이 있는데 네. 이 결정을 포함해서 또는 유보한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싸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만약에 내일 또 지고 또 이제 두 달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 또 안 해줘서 계속 핀치에 몰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싸워온 것만으로 충분히 승리를 거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제 소송이 있기 전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하면 솔직히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다 다 이제 알고 있는 인지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 결과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것을 얻은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소송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내일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두 달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편을 들어서 삼성전자 제품의 그런 수익 금지를 풀어주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하면 다시 이제 싸움이 비등비등해지는 거거든요. 비등비등해진다면 다시 애플이 만만치 않다고 여긴 다음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협상을 진행할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삼성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동준 변리사였습니다. 슈퍼스타 최욱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 시사 퀴즈. 미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국보 제38호인 이 문화재의 미국 전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는 이 문화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원각사지 10층석탑, 2번 숭례문, 3번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4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5쌍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뮤지컬 콘서트 위대한 슈퍼스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3일 금요일 8시 공연입니다. 매주 금요일 퀴즈와 공연 선물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늘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와중에 우리 또 담당 PD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네. 미리 알았으면 제가 양문형 냉장고라도 하나 가지고 오는 건데 몰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퀴즈 정답자에게 드릴 뮤지컬 콘서트 티켓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위대한 슈퍼스타는 한마디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대한 슈퍼스타는 뮤지컬과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결합한 작품으로 오디션 본선 무대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룹니다. 매 슈퍼스타를 관객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극이 진행돼서 긴장감을 더하는데, 여기에는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4 출신 가수 연규성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뮤지컬 콘서트 위대한 슈퍼스타는 오는 9월 8일까지 공연이 됩니다. 네. 더우니까 이게 순서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아유, 그건 누가 알아요? 저희만 아는 거죠. 네. 네. 예.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퀴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두고 논란을 좀 빚었습니다. 국보 제38호인데, 이 문화재가 이제 미국 전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는 이 문화재 이름을 맞히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 2번, 숭례문. 3번,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4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보기에 답이 있어요. 숭례문 이런 거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벌써부터 힌트를 확실하게 주시네요. 예, 더우니까. 네. 머리 쓰기 짜증나니까요. 예. 그런데 혹시 최욱 씨는 이 문제에 네. 정답이 되는 국보 실제로 보셨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부모님도 자주 못 봅니다. 제가 부모님 본 지도 제가 2년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부모님도 자주 봐야 되고 우리 이런 아름다운 소중한 우리 문화재도 자주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부끄럽네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교과서를 통해서는 몇 번 봤었지요. 네. 네.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뭐 그래도 이 국보의 진가를 좀 알 수는 있어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실물을 보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감탄을 자아내지요. 네. 네. 그래서 보낼까 말까. 논란이 됐었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예. 다시 또 번복했어요. 예, 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이제 그 보존하고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우선이냐, 아니면 이제 세계에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냐, 어떤 이런 논란이거든요. 사실 정답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재를 좀 알려보자 해서 미국 전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어디에 전시가 됩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 어디냐? 저는 자주 갔던 곳이에요. 메트로폴리탄 그래요?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아닙니까? 세계 3대 박물관. 해마다 600만 명이 관람을 하는데 뭐 아무튼 미국 갈 일 있으면요. 한번 보시고 미국 계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 문화를 외국에서 보면 또 남다른 감상이 있어요. 느낌도 사실 있고. 예. 외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애국심이 쫙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뭐 여건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퀴즈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 미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국보 제38호 이 문화재 미국 전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는 이 문화재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 옮기기 어려워요. 2번 숭례문. 3번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4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정답을 아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뮤지컬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물정 0945번을 외우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9빼기 4는 5죠? 오, 0945. 예. 9빼기 4는 와. 예. 이렇게 외우시면은 쉽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니다. 예. 선물은 뭐죠? 선물이 이제 뮤지컬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뮤지컬에 출연하는 분이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분인가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라고 있어요. 슈퍼스타 K 시즌 4에 이제 이분이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참 감동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사실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그런 몸 상황에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은 감동을 자아냈던 그런 가수입니다. 연규성. 이런 감동 스토리를 알고서 이 뮤지컬을 본다면 아마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취자분 의견인데 문제가 어렵다고 하네요. 2509님,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웅님 더운데 시원한 힌트 좀 주세요. 8801님, 욱하네요. 보기 4개 중에 아는 것이라고는 남대문밖에 없는데 남대문은 아닌 것 같고 운전 중이라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힌트 쏴주십시오 하는데 드려야지요. 날씨 정말 더운데 그렇습니다. 제대로 한번 쏘시죠. 네, 이래서 예.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고 보기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유추를 해보시면 딱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훌륭한 뭐 문화재고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이 보기에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재가 가장 반가웠어요. 반가웠어 제가. 네. 얼굴이죠, 얼굴. 네. 네. 얼굴.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예. 자, 보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 2번 숭례문, 3번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4번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예, 정답을 알겠습니다. 하시면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보 뭐가 83호네요. 38호가 아니라. 날씨가 더우니까 죄송합니다. 38하고 83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참. 국보 83입니다. 나가서 호되게 혼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까지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첼리스트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지휘자로 변신해서 성공한 장한나 씨가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중동의 석유 부국인 카타르의 국립교향악단인 카타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정식 취임한다고 하는데요. 지휘자 데뷔 6년 만에 세계적인 무대에 우뚝 서게 된 지휘자 장한나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나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요.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저 지금 서울에 들어온 지 한 3일 돼요. 앱솔루트 클래식 위에서 입국했거든요. 네. 앱솔루트 클래식 처음 지휘봉을 잡았던 건 아닌가요? 앱솔루트 클래식 2009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5회째고요. 제가 지휘 데뷔한 건 2007년이고요. 네. 특별히 5년째니까 남다른 자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우선 그간 매해 저희 앱솔루트 클래식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앱솔루트 클래식은 제가 주인공이 아닌 저희가 매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는 오케스트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올해 또 오디션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학원이나 유학을 갔다 온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의 단원들로 120명이 뽑혔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실력도 좋고 열정이 있고 아주 패기 있는 그런 젊음이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음악을 위해서 모였고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어떤 이유나 의도가 없는 순수한 음악적인 그 동기로 모이게 된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척 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미래 음악계를 이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차세대 이제 연주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이 저한테는 또 남다르고요. 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공연의 어떤 주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혹시 그런 것도 있죠? 네, 올해 주제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요? 네, 오케스트라 자체가 주제여서 저희 올해 협연자도 없고요. 연주에 3차례 다 오케스트라의 그 다양한 성격들, 다양한 소리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강렬하고 웅장한 악기인지 느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말로의 1번 거인 교향곡이라든지 드보작의 신세계 교향곡,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또는 이제 라벨의 데프니스 앤 클로이 같이 이제 아주 제목은 너무나도 익숙한데 보통 청중분들은 혹 자주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그런 화려한 레퍼토리로 다 프로그램을 꾸몄고요. 그만큼 이제 오케스트라 주자들 하나하나가 많이 돋보이는 곡들이죠. 네. 이전에는 첼리스트였는데
이제는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휘자의 역할을 뭐 가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오케스트라가 가장 최고의 연주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지휘자가 해요. 왜냐하면 저희 오케스트라 보면 이제 120명의 음악가들이 모이는데 예. 누가 한 명의 리더십이 없다면 120명이 같이 연주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겠죠. 네. 뭐 연주의 속도라든지 뭐 음의 크기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작곡가가 이 작품을 작곡을 했을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비전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소리로 표현할 것인지 이거는 분명히 지휘자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휘자가 분명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리더의 역할은 잘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첼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연주자의 그 고통이랄까요. 네네. 연주자들이 흔히들 겪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욱더 격려해주고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나가서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지휘자가 해야 할 역할 같아요. 그러면 장한나 씨가 조금 전에 언급한 뚜렷한 비전. 네. 그 비전 어떤 거죠? 소리로 어떤 소리를 우리가 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이 특정한 대목에서는 어떤 소리가 필요하다. 이 소리라는 게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우리가 솔리스트로 연주할 때는 내 소리는 내가 책임지면 끝나지만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의 그 아주 특징 있는 소리를 만들려면 120명 전체가 집중을 해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만 오케스트라의 반 이상 대다수가 그 소리를 냈다고 소리가 절대로 나지 않아요. 분명히 만장일치로 그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그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그게 다 말로 표현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휘는 동작이기 때문에 동작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이른 새벽에 해가 막 뜰려 그럴 때 딸기밭에서 잠에서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아주 강렬하잖아요. 그쵸? 딸기 향기 우리 다 알고 동트 때 분위기 알고 새들이 막 지저귀기 시작하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저런 소리 하고 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등등 이런 비전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심정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다. 예를 들자면 뭐 베토벤 5번 교향곡이 딴딴딴따 따다다다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사실 베토벤 본인이 작곡을 했을 때 아주 혁명적인 곡이었거든요. 뚜렷한 멜로디가 없는 그런 곡 처음이었어요. 베토벤 5번 교향곡이. 때문에 어떤 그 심정으로 이 곡을 작곡했을지 등등 설명도 해줄 수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끌고 나가야 되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해요. 이 네. 해석이라는 비전이라는 것이. 네. 정말 저는 지금 우리 장한나 씨 설명 들으니까 쑥 빠져드는데요. 제가 좀 잘 모르던 걸 많이 지금 느껴갖고. 네. 네. 이번에는 그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맡으셨죠? 네, 9월에 이제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고요. 동시에 또 9월에 노르웨이에 있는 트론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도 취임을 하고요. 네. 카타르 필하모닉은 어떤 오케스트라인가요? 가능성이 무한한 오케스트라예요. 저희가 5년 전에 이제 10대, 유럽의 10대 도시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3,4천 명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106명을 뽑은 정말로 정예단원들이 있는 아주 실력파들이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동시에 이제 5년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간 그 뚜렷한 어떤 음악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성장하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취임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이 단원들의 정말 무한한 가능성과 그 기량과 실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케스트라로서 카타르 필하모닉의 소리다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마 음악 감독인 제가 해 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더로서의 그 여러 가지 철학 가치가 아주 뚜렷하셔갖고 만약에요 장한나 씨처럼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꿈꾸는 분들, 그러니까 꼭 첼리스트에서 지휘자가 아니라 어떤 변신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11살 때부터 이제 데뷔를 해서 프로 연주자로 첼리스트로 연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연주를 했고 또 첼로 같은 경우에는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수가 굉장히 작아요. 첼로를 위해서 작곡된 작품들의 수가 작기 때문에 뭐 11살, 10살 이때부터 거의 모든 작품을 저는 다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이 많이 들었고 대학교 무렵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아우 나도 이 곡들을 해석하고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휘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지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음악적인 이유여야 돼요. 음악이 항상 이유가 돼야 되고 항상 좋은 음악, 더 좋은 연주가 목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연습하기 귀찮아, 지휘하면 멋있어 보여, 남들 다 시키면 좋겠다 이런 음악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에서 지휘를 하신다면은 글쎄요 좋은 결정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성 지휘자는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드물죠. 드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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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성 지휘자로서의 남다른 뭐 포부가 있다면 또는 앞으로의 뭐라 그럴까요? 꿈?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신 여성 지휘자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여자여서 더 남다른 꿈이 있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진솔하고 진실된 지휘자가 되고 싶고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이게 나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스스로한테 부끄러움 없는 지휘자가 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참고하시는 그런 지휘자 있습니까? 롤 모델이라든지 혹시 장한나 씨 뭐 나이벌격이라든지 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특별한 이름을 원하신다면 저 요즘에 프루트 뱅글러, 카라얀 번스타인, 칼로스 클라이버 등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남기고 간 그 음반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연주를 끌어냈을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끌어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끝없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없는 공부를 하신다 그러니까 네, 배울 게 너무 많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휘자 장한나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 미국으로 보낼까 말까 이렇게 논란을 빚던 우리 국보 무엇이냐였는데요.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 2번 숭례문, 3번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 4번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네, 번호 잘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정면 신문은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오겠습니다.